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게 들여다볼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예측 시장입니다. 네, 예측 시장. 아마 이 단어 들으시면 그거 도박 아니야? 하시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건 뭐 새로운 투자 상품인가 이런 생각 먼저 드실 거예요. 네, 맞아요. 하지만 오늘 저희는 이 이슈의 판을 좀 완전히 다르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단순히 어떤 상품 하나에 대한 뭐 찬성, 반대 이런 논쟁이 아니죠. 그게 아니군요. 이건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서 어떤 사건의 결과에 돈을 거는 시장. 이 전체의 통제권을 누가 가질 거냐. 아, 통제권. 네. 이걸 두고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가 벌이는 뭐랄까 보이지 않는 거대한 관할권 전쟁입니다. 관할권 전쟁이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죠. 그렇죠. 단순히 결제 수단 이 정도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훨씬 뛰어넘습니다. 앞으로 열릴 이 거대한 시장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은요, 마치 카지노의 칩처럼 기능하고, 아, 칩이요? 네, 더 나아가서는 시장 전체의 정산을 책임지는 시스템의 현금, 그 자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거대한 구조에 대한 겁니다. 와, 정말 거대한 일학이네요. 그럼 먼저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팩트부터 좀 차근차근 짚어보죠. 네, 모든 일의 시작은 2026년 2월 17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날이군요. 네,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우리가 보통 CFTC라고 부르는 연방기관이 아주 중요한 보도자료를 하나 발표합니다. 그 내용이 뭐였나요?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이 가능해요. 예측 시장, 즉 이벤트 컨트랙트는 우리 CFTC의 독점적인 관할 사항이다. 와, 독점적 관할이라는 단어에 힘이 확 실리네요. 그렇죠. 이건 우리도 이 시장을 감독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직 우리만이 이 시장을 통제할 권한이 있고 다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 이렇게 그냥 선을 그어버린 일종의 선전포고인 셈이죠. 그리고 말로만 그치지 않았다고요. 물론입니다. 바로 제9순회 항소법원에 아미쿠스 브리프라는 걸 제출합니다. 아미쿠스 브리프요? 그게 뭐죠? 우리말로는 법원의 친구 의견서 정도로 번역되는데요. 사건 당사자는 아니지만 최고 전문기관으로서 법원에 강력한 의견을 내는 공식 문서입니다. 전문가 의견서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 의견서 내용이 정말 도발적이에요. 각 주 정부가 도박법을 근거로 예측 시장을 금지하는 건 우리 연방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범하는 거다. 와, 거의 뭐 선전포고를 넘어서 최후 통첩 같은데요? 당신들 소관 아니니 손 떼라 이거네요. 바로 그거죠. 근데 이 강력한 선언에 대한 반응이 정말 즉각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죠? 정말 칼같이요. 바로 다음 날 미국 최대의 카지노와 베팅 산업의 중심지 네바다주가. 아, 네바다. 그렇죠. 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측 시장 플랫폼인 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와, 바로 다음 날이요? 네. 이 두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전선이 아주 명확하게 그려진 겁니다. 한쪽에서는 주 정부들이 이건 명백한 베팅이고 도박 규제는 우리 고유 권한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연방정부의 CFTC가 아니다. 이건 우리가 관리하는 금융 파생 상품이다. 이야, 그야말로 창과 방패의 대결 구도가 만들어진 거네요. 정확합니다. 자, 상황이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지점으로 넘어가 보죠. 도대체 CFTC는 무슨 논리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누가 봐도 내기나 베팅 같은데 이걸 어떻게 금융상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그 법률적 논리가 궁금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법률 용어가 등장합니다. 네, 자료를 보니까 이벤트 컨트랙트랑 스왑 이 두 단어 같더라고요. 정확합니다. 그 두 단어를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CFTC 전략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연결고리가 핵심이군요. 네. 이벤트 컨트랙트는 말 그대로 특정 사건의 결과에 돈을 거는 계약이고요. 스왑은 CFTC가 관할하는 아주 넓은 범위의 파생 상품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네. CFTC의 논리는 이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이 이벤트 컨트랙트는 연방법인인 상품거래법에서 정의하는 스왑의 조건에 정확하게 부합한다. 아, 그러니까 이건 그냥 내기가 아니라 법적으로 정의된 금융 파생 상품의 한 종류다. 이런 선언이네요. 바로 그거죠. 잠깐만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가요? 그냥 이건 수합이다라고 우기면 되는 건가요? 주 정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물론이죠. 그래서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합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연방법규 우선, Federal Preemption이라는 원칙입니다. 아, 미국 헌법에 있는 연방법이 주법보다 우선한다는 바로 그 원칙. 네, CFTC의 논리는 여기에 아주 교묘하게 연결돼요. 이 수합 상품이
만약 우리 CFTC에 정식으로 등록된 시장, DCM 같은 곳에서 거래되는 순간 네, 거래되는 순간 연방 법규 우선 원칙이 발동된다. 따라서 각 주 정부가 자기네 도박법으로 이걸 막으려는 시도는 원천적으로 무효다. 이겁니다. 와, 정말 정교하게 설계된 논리네요. 비유하자면 동네 카드 게임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CFTC가 와서 아니다. 이건 우리가 주관하는 국제 포커 대회다. 그러니 국제 룰을 따라야지 동네 규칙은 소용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랑 비슷하군요. 아주 완벽한 비유입니다. 지금 법정 싸움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동네 카드 게임이냐, 국제 포커 대회냐를 정의하는 싸움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CFTC가 유독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공식 문서에서는 스포츠라는 단어를 좀 의도적으로 피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바로 이 논리의 가장 약한 고리이자 주 정부가 가장 집요하게 파고들 지점입니다. 아, 아킬레스건이군요. 네. 공식적으로는 정치, 경제, 날씨 같은 걸 언급하면서 금융상품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죠. 하지만 그들이 법원에는 서류를 자세히 보면 스포츠 이벤트 컨트랙트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거든요. 아, 거기엔 들어가 있군요. 네. 주정부는 바로 이 점을 놓치지 않고 다른 건 몰라도 스포츠 경기 결과에 돈을 거는 건 누가 봐도 명백한 도박 아니냐. 이걸 어떻게 금융 파생 상품으로 포장하냐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명확히 이해가 되네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좀 가설의 영역으로 넘어가 보죠. 네, CFTC가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무리수처럼 보이는 주장까지 하면서 이 시장의 관할권을 가져오려는 진짜 이유, 그게 뭘까요?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히 시장 하나를 더 얻는 타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미래 금융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 즉 돈이 흐르는 새로운 레일을 누가 장악할 것인가에 대한 선점 경쟁이라고 봐야 합니다. 금융의 레일이요? 네. 예측 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은 더 이상 주식이나 코인의 가격만 예측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뭐 정치인의 당선 여부, 특정 법안의 통과 가능성, 심지어 기후변화까지 거의 모든 사건들이 거래 대상이 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세상의 모든 불확실한 결과에 대한 포지션을 예 또는 아니오로 쪼개서 사고 파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장이 열리는 거죠. 상상만 해도 규모가 엄청난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거대한 시장이 돌아가려면 그 안에서 돈이 막힘없이 흐르는 통로, 즉 레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 그 레일이요. 이미 폴리마켓 같은 온체인 예측 시장들은 뭘 담보로 쓰죠? 스테이블 코인이죠. USDC 같은? 맞습니다. 칼시처럼 제도권으로 들어오려는 플랫폼들도 스테이블 코인 입출금 경로를 다 열어두고 있고요. 아, 이제 그림이 딱 맞춰지네요. 예측 시장이 활성화되면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결제 수단을 넘어서는군요. 그렇죠. 베팅을 할 때 맡겨두는 증거금이 될 수도 있고, 계약 이행을 보증하는 담보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마감됐을 때 이긴 사람과 진 사람에게 돈을 정산해주는 시스템 내부의 현금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와, 금융 시스템의 혈관 가장 깊숙한 곳까지 파고드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규제기관의 진짜 속내가 드러나는 거죠. 그들의 진짜 관심사는 이게 도박이냐 아니냐 같은 표면적인 논쟁이 아니에요. 그럼 진짜 목표는 뭔가요? 그들이 그리고 있는 더 큰 그림, 이 싸움의 진짜 목표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결정권을 자신들이 갖는 겁니다. 첫째, 수많은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어떤 코인을 합법적인 담보자산으로 인정해 줄 것인가? 아,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쓸지 정하는 권한. 둘째, 현실 세계의 돈과 암호화폐를 교환하는 온 오프램프 시스템 중에서 어떤 방식을 표준으로 삼을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겠네요. 이 새로운 금융 레일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 데이터와 보고 의무,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 AML 규정을 과연 누가 만들고 감독할 것인가? 바로 그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통제권을 쥐는 기관이 사실상 미래 디지털 금융의 표준을 정하는 거죠. 이건 정말 예측 시장 하나를 넘어선 디지털 금융 인프라의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봐야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단순히 CFTC와 네바다주의 싸움이 아니라 미래 금융의 밑그림을 누가 그릴 것인가에 대한 거대한 체스게임인 셈입니다. 와, 정말 복잡하고 거대한 싸움이네요. 그럼 이 상황을 지켜보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점들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이건 그냥 누가 이길까 맞추는 게임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승패 예측보다는 과정의 변곡점을 체크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이 이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5가지 핵심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앞서 이야기했던 연방 법규 우선 원칙을 법원이 어디까지 인정해 주느냐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네, 만약 법원이 CFTC의 논리를 받아들인다면 이건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미국 전역에 통일된 단일 예측 시장이 열릴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거니까요.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역시나 스포츠 컨트랙트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 부분이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계속 부각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주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강력한 무기거든요. 세 번째는 매우 실질적인 부분인데요. 네, 바로 플랫폼들이 담보와 정산 수단으로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의 신뢰를 얻고 기축 통화처럼 될 것이냐. 네, USDC가 될지 아니면 다른 코인이 될지 이게 미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판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체크리스트는 규제의 범위에 관한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고객 확인 제도, KYC와 자금 세탁 방지, AML 규제가 어디까지 확장될 것인가? 이게 혹시 개별 지갑 단위까지 적용될 수도 있을까요? 장기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합니다. 규제 당국은 자금 흐름을 아주 투명하게 보고 싶어 할 테니까요. 마지막 다섯 번째 체크리스트는 뭔가요? 바로 기득권의 반격입니다. 기득권이라면 기존의 스포츠 베팅 산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미 주 정부 허가 아래 막대한 돈을 벌고 있는 전통 산업이죠. 전국 단일 예측 시장이 열리면 자기들 밥그릇이 위험해지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기존 베팅 업계와 주 정부들이 연합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반격에 나설 것인지가 이 전쟁의 향방을 결정할 또 다른 핵심 변수가 될 겁니다. 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예측 시장을 둘러싼 복잡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광고 시간입니다.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말 한 번쯤 하시죠? 검색해도 우리 회사가 예전처럼 안 뜨는데요. 근데 이제는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고객이 검색창보다 먼저 AI에게 묻습니다. 여기 믿을만해? 어디가 더 좋아? 그리고 AI가 그 답을 정리해서 보여주죠. 그런데 우리 브랜드가 AI 답변에 안 나오는 이유는 대부분 단순합니다. AI가 참고할 수 있는 근거, 그러니까 구조, 문서, FAQ, 신뢰 신호가 홈페이지에 부족하면 AI는 인용할 자료가 부족한 브랜드로 판단하고 제외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광고는 에디메스의 AI 검색 최적화 서비스입니다. 에디메스는 AO, GO, SEO를 통합해서 웹, AI, 검색 채널에서 인용될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를 만드는 쪽이에요. 첫 번째, 기존 홈페이지를 AO 기준으로 구조화합니다. 메타, 스키마, 핵심 정보 구조를 잡고 AI가 가져가기 쉬운 FAQ와 요약 흐름을 설계합니다. 두 번째, 신뢰도를 올리는 콘텐츠를 배포합니다. 가이드, 비교, 절차, 체크리스트처럼 고객이 실제로 묻는 질문을 콘텐츠로 쌓으면 커버 범위가 넓어지고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이 콘텐츠는 그대로 바이럴 확산으로 이어지게 설계합니다. 즉, 검색이 잘 되게 만드는 콘텐츠가 동시에 퍼질 만한 콘텐츠가 되도록 설계하는 거죠. 결론은 하나예요. 이제 경쟁은 순위가 아니라 인용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크몽에서 에디메스를 검색해 보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CFTC와 주정부가 벌이는 예측 시장 전쟁은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도박을 허용하느냐 마느냐의 단순한 논쟁이 결코 아니라는 점. 그렇죠. 그 본질은 미국 전역을 아우르는 전국 단일 시장의 금융 레일을 과연 누가 장악할 것인가에 대한 거대한 권력 다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새로운 레일 위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니라 시스템의 심장부에서 뛰는 담보이자 정산용 현금으로 깊숙이 통합될 거고요. 네, 이 이슈는 판결 한 번으로 끝내지 않을 겁니다. 아주 길고 지루한 싸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싸움을 통해 읽어야 할 큰 방향성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 방향성이 뭔가요? 규제는 코인을 없애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코인이 움직이는 레일을 장악하기 위해 온다. 와, 정말 핵심을 꿰뚫는 말이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